코인키스 스튜디오입니다. 2022년 9월 14일 수요일입니다. 10시 38분 오늘 방송 조금 일찍 시작했습니다. 저 개인적인 사정이 있다가 좀 오후에 좀 있어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가격 간단하게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우리 코인베이스는요. 보겠습니다. 8.84% 내려가서 75.25달러. 뭐 코인베이스 자체에 문제가 있었다기보다는 우리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CPI가 8.1%의 컨센서스보다 조금 더 과하게 나와서 아직 피크아웃이 아니다. 뭐 요약해 드리자면 피크아웃이 아니다. 그래서 나스닥은 뭐 완전히 그냥 주저앉았습니다. 뭐 2년 만에 5%대 급락 처음이었다. 뭐 이런 기사를 저 얼핏 본 기억이 있는데요. 참고하시면 되고. 자, 우리 리플에 집중합시다. 다시. 자, 리플은 469원. 이거 참 그 CPI 빔 좀 아쉽습니다. 계속 이쪽으로 갈 분위기였거든요. 근데 또 이렇게 올렸던 것을 다시 다 반납하는. 그러나 뭐 어쩔 수 없죠. 늘 말씀드리지만 내리는 비는 맞아야 된다. 내리는 비를 피하려다가는 더 큰 태풍을 맞을 수 있다. 그래서 순리대로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무 의미 없이 투자하는 암호화폐에는 문제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뭐 그런 게 아니라면 어떤 국제적인 이슈 뭐 우크라이나 러시아 사태 그 전쟁이라든지 사태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라든지 아니면 방금 같은 CPI 빔 제대로 맞았을 때가 제가 어제 보여드렸던 것처럼 일봉상으로 봤을 때 여기였는데 역시 일봉으로 보니까 한없이 줄어들죠. 그래도 여전히 이때 이후로 계속 또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4시간 봉도 마찬가지로 우리 공개 방송에서도 우리 회원분들이 아니셔도 제가 20은 꼭 그어드립니다. 여기가 바로 패닉셀링 구간인데 패닉셀링까지는 거의 비슷하게 나왔다고 봐도 무방하겠습니다만 20을 완전히 터치하진 않았어요. 그러나 계속 올라갔다가 80에서 이 정도 좀 룸을 두고 이 정도 여유를 두고 다시 내려간 느낌이니까 그 다음 기술적 방향은 다시 상방일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 좀 이렇게 되면 좋겠는데 이렇게 되지 않아서 아쉽습니다만 자, 이보 전진을 위한 일보 후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그래도 좀 마음이 좀 안정적이지 못한 분들이 초심자분들이 있으시다면 리플의 숙제는 지금 CPI가 아니고 SEC라는 거 항상 리플의 본질은 잊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설령 기분이 좋지 않을 수는 있겠죠. 하나 얻어 맞았으니까 뭐 충분히 그러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리플의 본질은 SEC라는 거 잊지 마시고 우리 머니플로우 인덱스하고 윌리엄스 리차드 퍼센트는 지금 흰색 동그라미 친 부분 이 부분은 제가 회원분들께 말씀드렸으니까요. 어떤 것을 말씀드렸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방금 제가 올려드렸으니까 10분 전에 올려드렸습니다. CPI 다음은 이 방향이다. RSI의 업그레이드 버전인 머니플로우 인덱스 렐러티브 스트렝스 인덱스를 통해서 리플 앞으로의 48시간 전후의 방향을 예측해 볼 수 있다. 정교하게 예측해 볼 수 있고 CPI 폭락 이후의 중요 전략 뭐 언제 사면 좋을지 뭐 그런 것도 궁금한 분들이 있죠. 아마 멤버십 가입하신 분들 한번 들어오신 분들은 좀처럼 나가지 않으시던데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리고 이 방송에서도 별거 없다 이렇게 생각되시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진 않을 겁니다. 그 투자의 본질을 아까 제가 리플의 본질을 잘 파악하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더 큰 의미에서는 투자의 본질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뭐 다른 채널은 모르겠지만 우리 코인키스 채널 구독자 또는 회원분들은 투자의 본질을 꼭 잘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시간 투자의 개념은 반드시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계획의 개념도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은 리플 XRP라는 것에 어느 정도의 시간을 투자할 자신이 있으시며 계획이시며 또 어떤 계획으로 리플 XRP를 투자하고 있는지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을 틀로 해서 저희 회원방송 매일매일 청취하시면 여러분의 투자 실력은 늘어날 겁니다. 그렇죠? 지금은 설령 손실 중일지 몰라도 시간이 지나면 다시 인플레이션 이야기 쏙 들어갈 때가 분명히 있을 것이고 그리고
FOMC 금리 인상 이야기도 언젠가 또는 조만간에 1년 전후에 1년 안에 꺾일 때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긴축도 풀리면서 그 반대, 그건 당연한 거잖아요. 그리고 늘 그래왔잖아요. 늘 그래왔는데도 그 분위기라든지 그 찬스를 어떤 기회를 포착하지 못한다면, 그리고 계속 쳇바퀴처럼 돌아간다면 그것도 참 안타까운 일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자, 광고 90초만 할 테니까 90초 어떤 광고인지 아시는 분들은 90초만 이렇게 살짝 여러분 손가락으로 스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원치 않은 분들도 있으니까요. 존중합니다. 자, 지금 여러분께서 보고 있는 영상에 이 화살표를 딱 터치하시면 돼요. 그러면 두 개가 나옵니다. 하나는 이거 요즘 코인원, 저는 늘 말씀드리지만 buy the dip, 투자하는 방법 중에 하나 알려드릴게요. buy the dip입니다. dip이라는 것은 파인 부분입니다. 파인 부분. 룰루랄라에서 사는 게 아니라 이렇게 딱 차트가 이렇게 파인 부분,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근데 파인 부분을 알면 좋겠죠. 그러나 이렇게까지밖에 안 나오죠. 그래서 이게 파인 부분인지 알 수 없죠. 그러니까 더 내려갈 것 같죠. 근데 그게 아니고 이렇게 될 때 이거를 캐치해야 돼요. Buy the dip. 그래서 코인원에만 상장되어 있는 암호화폐 중에 하나 단타로 골라 잡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이 기회인 경우가 있을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요. 참고하시면 되고, 보조 배터리도 광고해 볼까요? 이거는 저희 구독자 한 분께서 20만 원을 드리겠습니다. 저한테. 갑자기 왜요? 검은 돈인가요? 아니요, 20만 원 드리고 싶은 이유가 제가 보조 배터리 사업을 회사 그만두고 시작했는데 힘듭니다. 그렇습니까? 안 받겠습니다. 와, 그 포항에 그 물 있었잖아요. 와, 자기 집을 내주는 그런 분도 있으시더라고요. 와, 언제든지 오셔서 씻고 가시고 물 가져가세요. 저희는 수도가 잘 나옵니다. 와, 정말 좋더라고요. 역시 세상은 더불어 살아야 된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도 20만 원 안 받고 제가 구입을 5개 샀다가 3개 샀다가 2개 샀다가 어제 또 6개 또 주문했어요. 왜냐면 다 뺏겨요. 여러분 혹시 주위에 가족이 많거나 아니면 직원들이 많거나 아니면 이렇게 손님들이 많거나 막 그 있잖아요, 부동산 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고 막 그런 손님이 많거나 그러면은 하나씩 주시면 됩니다. 엄청 좋아할 거예요. 왜냐면 제가 사봤더니 좋더라고요. 자, 3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차적으로 케이블이 필요 없어요. 일체형이더라고요. 꼽으면 바로 돼요. 두 번째, 굉장히 가벼워요. 그 다음 세 번째, 급속 충전. 보조 배터리 중에서 제일 빠른 스피드일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굳이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자, 최신 순으로 보겠습니다. 충전 빠르고 간편하고 딱 좋다. 감사합니다. 빠른 배송과 지금 좋습니다. 포토 후기 이런 거 제가 뭐 이렇게 자발적으로 올려주시는 거죠. 야, 정말 감사합니다. 네, 좋아요. 정말 좋아요. 보조 배터리 없으면은 아마 어제 같은 폭락장에서 팔고 싶은데 뭐야, 배터리 나갔네, 아마 그러면은 매매에 집중이 안 돼요. 여유가 있어야 집중이 되는데, 크기도 적당하고 충전속도 엄청 빠르다. 캠핑 갈 때 낫다. 말 다 한 거 아닙니까? 저도 이렇게 대부분 다 2개 이상씩 사시더라고요. 뭐 호기심에 하나만 사셔도 상관없고, 뭐 저한테 뭐 직접적으로 도움되는 건 솔직히 없습니다만 또 보람은 느끼더라고요. 이렇게 장착해요. 진짜 좋죠. 후기 남겨주신 분들 진짜 감사합니다. 5개, 전 5개 샀습니다. 참고하시면서, 보조 배터리는 필수품이잖아요. 근데 저도 보조 배터리 많아요. 근데 안 써요. 왜냐면 일단 너무 무겁고 뭐 케이블 들고 다녀야 되고 좀 그렇잖아요. 좋더라고요. 어쨌든 468원 여러분 4B의 하단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일정이 우리는 이제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와서 뭐 CPI는 뭐 그렇다 치고 그 SEC와 리플과의 소송 일정이 서서히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좀 임박해 있구나 그런 생각이 조금 들어요. 새로운 국면에 들어가고 있다. 왜냐면 법원에서 스케줄 제한, as court approves scheduling proposal, 서로 스케줄 제한, 말 그대로 스케줄 제한
승인을 했거든요. 그럼 양쪽에서 어떤 큰 틀이 있냐면 이미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나와 있어요. 9월, 10월, 11월, 12월 일정이 이미 다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제 9월은 지나갔기 때문에 딱히 말씀드릴 게 없고, 반대 의견 10월 18일, 그다음에 답변 11월 5일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9월에는 어떤 게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9월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9월 19일 13일 말고 9월 19일 13일이 지났으니까, 자, 이거 우리 제레미 호건 변호사가 이야기했잖아요. Circle September 19th as the day we get to see most of the cards the parties are holding. 리플과 SEC 양쪽 파트에서 손에 쥐고 있는 카드의 대부분을 9월 19일에 다음 주 월요일, 그러니까 한국 시간으로는 9월 20일이 되겠네요. 이때 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니까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동그라미 치는 건 문제 없죠. 9월은 9월 19일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10월은 이제 10월 18일. 제가 결론은 이따가 내드릴게요. 10월 18일, 그 다음에 10월 20일. 10월 18일, 그 다음에 10월 20일, 만나서 협의하게 된다, 그런 이야기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11월에는 어떤 게 있냐면, 11월 15일, 즉결심판 회답서를 제출한다. 그 다음에 11월 17일, 양측이 추구하는 수정 조치를 확인하기 위해서 만나서 협의하네요. 그렇게 되고, 수정 버전을 제출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네요. 그리고 이제 12월, 이제 올해 마지막 12월이죠. 12월 9일, 동의서 제출, 12월 22일, 이의제기,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이런 거 동그라미 친 것도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겁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분도, 지금 우리 리플과 SEC의 소송이요, 며칠째 되고 있냐면, 오랜만에 볼까요? 632일째 지나고 있습니다. 엄청난 많은 시간이 걸리고 있고, 그리고 아까 있던 것처럼 9월, 10월, 11월, 12월. 9월은 지나갔기 때문에 10, 11, 12 이렇게. 과연 12월까지 SEC와 리플이 지금처럼 아무런 성과 없이 흘러갈 것인가?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렇게 무의미하게 시간을 보내기에는 좀 타이밍이 아까울 때가 저는 한 번쯤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제목을 그렇게 적어놨는데, 분명히 저는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최악일 때 최상이 더 맞겠네요. 최악일 때 최상의 것을 좀 시나리오를 머릿속에 그려볼 필요가 있습니다. 분위기가 좋을 때 그리는 건 의미가 없어요. 이미 분위기가 좋으니까 다른 사람도 다 알고 있어요. 내가 오히려 더 늦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지금 같은 이런 폭락했다, 이럴 때가 오히려 내가 역으로 기회를 찾을 수 있는 순간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10월, 11월, 12월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은 긴축 정책 펼치고 금리 올리고 여기에 열을 올리고 있죠. 왜냐면 인플레이션 때문에 당연한 수순이라고 저는 생각됩니다만, 계속 인플레이션만 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 반대의 개념도 생길 수 있고, 그렇다 보면은 이제 금리 인상을 축소 아니면 중단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면 이제 다시 금리가 계속 올라갔던 것이 내려갈 수도 있는 거고, 긴축을 완화하겠다, 이럴 때가 지금은 너무 시기상조입니다만 올 때가 분명히 있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때 움직임이 늦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런 타이밍이 아마 못해도 1년 전후에는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느낌의 이야기가 슬슬 나오기 시작할 때가 이 3달 중에 한 달일 수 있어요. 그러면 그런 기회를, 만약에 리플에 세력이 존재하고 고래가 존재하잖아요. 그렇다면 그런 타이밍까지 한꺼번에 잡아서 어떤
지금 째깍째깍하고 있는 리플과 SEC와의 소송의 어떤 실마리, 해결의 실마리를 이렇게 언론을 통해서 던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오늘 방송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물론 새로운 국면 중요해요. 그렇게 날짜별로 또는 달별로 이슈들 정리하는 거 중요하다고요. 근데 진짜 이대로 흘러가진 않을 것 같다고 생각되고,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이 절차대로 쭉 가기 전에 어떤 합의점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웃 때 합의도 참 괜찮았잖아요. 어느 정도의 합의금, 그리고 서로 일절 개입 않겠다. 그런 합의를 SEC가 한 적도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리플의 경우에는 더 특수한 경우라고 생각하거든요. 아마 그리고 SEC도 굉장히 무겁게 받아들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했던 게리 겐슬러가 했던 그런 암호화폐도 일반 금융처럼 취급해야 된다. 기술이 있다고 해서 뭐 다르게 이렇게 편애를 받을 필요가 없다. 뭐 그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맞는 말인데, 어느 시점에서는 분명히 저는 합의할 때가 저는 올 거라고 생각되고, 그리고 이것이 바로 제가 생각했을 때는 리플과 SEC의 가장 이상적인 그 타협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날짜는 이렇게 나와 있어서 뭐 우리가 참고는 하겠습니다만, 가장 이상적인 것은 그 전에 합의하는 게 제일 맞아요. 저도 뭐 기분상, 아니면 그동안 우리가 당한 게 얼만데 뭐 이런 거 생각한다면 SEC를 철저하게 속된 말로 까부수는 게 여러분 속은 시원할지 모르겠습니다만, SEC도 분명한 정보기관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밀어붙일 필요는 저는 없다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11월 중간선거, 이때 철저하게 심판을 하면서 바이든 정부도 위축감을 갖고, 근데 지금 더 위기예요. 우리 공화당, 암호화폐 리플 같은 친암호화폐 성향의 공화당이 더 유리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CPI 발표로 인해서 얻은 것과 잃은 것, 득과 실이 있다면 득은 이거예요. 아마 11월 중간선거에서 민주당 심판론이 더 대두가 되면 공화당에서 더 표를 많이 가져갈 수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잃는 것은 어제 가격적인 부분이었습니다만, 그래봐야 뭐 4B의 하단 부분이니까 저는 상관없습니다만, 저는 이것도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가 당장 얻은 건 없었습니다만, 시간이 지나면서 또 이런 부분도 생각하면서 우리가 얻을 것들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독자 44,200명, 44,300명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CPI 폭락 이후에 중요한 전략 제가 알려드렸으니까 멤버십 하루에 100원으로 가입하고 싶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들어오셔서 여기서 더욱더 리플과 관련된 진한 이야기 나눌 수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오후 3시 방송 때 뵙겠습니다.